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9강에서 고요하고 지혜로운 임수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에 보면 이해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계수와 십간의 성정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부 10강 생명을 기르는 계수와 11강 십간의 성정 편을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 관계. 키워드: 음수, 한겨울, 시냇물, 유동성, 총명, 지혜. 무게합, 정계충. 특성: 10번째 천간인 계수는 음의 물이며 한겨울에 해당합니다. 생명체는 활동을 멈추고 다음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꽁꽁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 밤에 잠을 자는 것,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파자하면 등질발 은 열리는 것, 하늘천은 생명력을 뜻하므로 계수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생명을 기릅니다. 계곡물, 시냇물, 비음용수 등이 포함됩니다. 추운 계절에 출생했다면 얼음물도 됩니다. 성격: 성격은 마음이 깨끗하고 여리며 순종적이고 눈물이 많습니다. 10개의 천간 중 가장 총명하며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와 정보를 모으고 가두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자세를 지닙니다. 물은 고이지 않고 잘 흘러가야 썩지 않고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획도 잘하고 다재다능하며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임수보다 통이 작고 성격도 까다로우며 정교하고 섬세하며 예민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점: 변덕이 심하며 깊은 물이 아니어서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정신이 산만하고 비판적일 때도 있습니다. 계수의 계절은 겨울이라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계수 일간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냉철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계수 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 보면, 계수가 간목을 만나면 상관, 계수는 간목을 생장시키는 데 성심성의를 다합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물이어서 키우기에는 벅찹니다. 계수에게는 간목이 상관이 되면서 표현력이 좋고 아이디어도 특출납니다. 하지만 계수가 아낌없이 주므로 기운이 너무 빠지게 됩니다. 계수가 을목을 만나면 식신. 간목과 마찬가지로 계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꽃이 피고 열매도 잘 맺으니 예능의 소질도 있고 생기발랄하고 예쁩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화 기운을 보지 못하면 수생목이 되지 못하여 평생 고생을 하고 삽니다. 개수가 병화를 만나면 정제. 개수의 수증기는 병화의 강한 햇볕 아래 순식간에 사라지므로 일이 잘 안되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상담 컨설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개수는 병화의 도움이 절실한데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빛을 가리므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개수가 정화를 만나면 편재충. 작은 불이 소나기에 꺼져버리니 정화는 개수를 반기지 않습니다. 편재는 아버지, 현금, 유산을 의미하는데 여름에 태어났다면 충 작용이 심해져서 갈등을 빚게 되고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개수라면 정화의 따스함에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 정관합. 무토와 개수는 합을 하여 재성인 화를 만들지만 무정한 합이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산이 높아 소나기가 내린다 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합이 되어 화오행이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자신을 생해주지만 개수는 말라서 없어지니 결혼을 한다면 희생만 하고 보람은 없는 생활이 됩니다. 개수가 기토를 만나면 편관. 개수에게 기토는 편관으로 무토보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봄과 여름에 태어났다면 기토 토양에 물을 데워주어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수가 경금을 만나면 정인. 정인이어서 좋을 것 같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수는 경금을 녹슬게 하고 경금은 개수가 키워야 하는 가불목을 상하게 하므로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 생깁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개수는 경금을 만나면 안 그래도 추운데 추운 기운을 더해주므로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개수를 탁하게 만들어 일간을 무력하게 합니다.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편인. 수확을 할 계절에 찬비우박이 내리니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 계획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태어난 개수는 신금이 반갑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면 눈보라를 만나니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겁재. 개수는 자신보다 강한 임수에 묻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임수겁재가 개수일간의 정화정제도 다 가져가므로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목화가 많을 때는 임수가 도움이 됩니다. 개수가 개수를 만나면 비견. 비가 오는데 또 비를 만난 것으로 햇빛이 들지 않으니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봄철의 개수는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인기가 있으며 여름철에 태어난 개수는 시원한 단비이므로 인기 절정이며
가을철의 개수는 생각만 많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며 겨울철의 개수는 폭설로 변하니 환영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개수일간이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족하므로 본인이 작성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형상 명리학 소무승 저이라는 책에 350쪽부터 357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십간의 성정. 천간 10가지에 대해 오행과 음양, 계절과 방위, 오상과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오상은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하나씩 배치된 것으로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갑을일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자함을 가지고 있고 병정일간은 예의를 중시하며 무기일간은 믿음과 신용이 있습니다. 경신일간은 의로움, 임계일간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일간이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과하면 오히려 불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이 조절되지 못하면 불례가 되며 수의 기운이 조절되지 못하면 무지가 됩니다. 금의 기운이 조절되지 못하면 불애, 토의 기운이 조절되지 못하면 불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하여 불을 달리한 오부 일강에서 지혜롭지만 예민한 자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